친구들은 그냥 바로 풀어. 자, 모르는 친구들 여기 잠깐 들어봐. 최단 경로. 자, 여기를 먼저 보자. 최단 거리 경로의 수야. 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 유형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이제 A에서 B로 가고 싶어.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쌤,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목이 뭐야? 최단이라는 말이 반드시 붙은 거야. 최단. 가장 빨리 가야 돼. 느리게 가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최단 경로는 하나,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 말 때문에 그냥 바로 가야 돼. 그럼 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서 일로 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 세 칸만 가야 돼, 세 칸만. 네 칸, 다섯 칸 이런 건 최단 경로가 아닌 거지. 하나,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선생님, 이거 노가다 하고 있는 거야. 아직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경우의 모양이 다르면 다른 경우로 취급을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좀 많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헷갈려. 여섯 가지나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찾을 수가 없어. 찾다가 틀릴 거야. 일일이 세다가는. 여기까지 됐니? 일일이 세다가는 틀릴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방법. 자, 첫 번째 풀이법. 숫자 쓰기라는 거. 이게 풀이법. 최단 경로를 풀어가는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숫자 쓰기. 자, 어떤 한 지점을 놓고 봤을 때 사방이라는 말 쓰지. 사방, 북, 남, 동, 서. 이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 어떤 한 지점을 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역시 최단이라는 말 때문에 필요 없는 경우가 발생해. 자, 예를 보자. A에서 B로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은 의미가 있어. 이렇게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오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야.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야. 내려오는 것도 의미가 없어. 왜? A에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갈 때 의미가 있는 방향은 오른쪽과 위쪽만 의미가 있지. 이렇게랑 이렇게는 의미가 없어. 왜? 무슨 말 때문에? 역시 최단이란 말 때문에. 따라서 이거 두 개는 경우의 수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야. 빠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숫자 쓰기 해본다. A에서 B로 가려면 이제 이 점 와야 되잖아. 그럼 일로 오는 방법은 원래 하나,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야.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면 이 지점으로 오는 건 몇 가지일까? 이 지점으로. 이렇게 오는 게 하나 있지. 하나, 이렇게 오는 것도 있잖아.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최단. 그래서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이 지점에 오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 여기서 오는 경우랑 여기서 오는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오는 건 한 가지가 있고, 이렇게 오는 건 한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두 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보자. 그러면 여기로 오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A에서 B로 가려면 여기서 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리로 가더니 여기서 이리로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리로 왔으니 몇 가지야? 이렇게 오는 거는 한 가지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냐? 이거 두 개는 최단 경로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 지점에 오는 거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 경로 길을 따라 오는 거야. 없는 길을 생각할 필요 없어. 없잖아. 위에서 내려오는 거 없고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합치면 원래 두 가지라고. 그런데 이렇게 오는 것은 최단 경로에 위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가지. 이해됐니? 됐니? 이제 네가 해야 돼. 좀만 잘 따라와야 돼. 빨리 잘 듣고 해석해야 돼. 와우.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지.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거 의미가 있지. 그럼 이렇게 오는 거는 여기 한 가지였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점으로 오는 거는 이렇게 오는 거 의미 있어? 이렇게 오는 거 의미 있어? 이렇게 오는 거 의미 없어. 그럼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는 얘랑 더해주면 되겠네. 마지막 오는 거 의미 있으니까 한 가지와 두 가지가 합쳐서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됐니 안 됐니? 됐니? 10초 줄게. 왜 6가지인지 숫자 쓰기로 써봐. A 여기 요점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숫자 써.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8개의 점에 숫자를 다 써서 정확하게 표현해봐. 10초 후에 쌤이 쓸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문제 풀어도 돼. 지우 알겠어? 잘 적어놔. 자, 10초 시작. 여기 1이야.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는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2야. 여기도 이렇게 더해주면 3이고, 여기 3이고, 여기 6이야. 이해되니? 아, 숫자 쓰기 좋다, 그지? 숫자 쓰기 굉장히 괜찮지. 이렇게 풀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 쌤, 어떤 문제 보니까 막 공사 중 막 이런 문제도 있던데, 그때는 못 오는 거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일일이 그 경로에 따라서 숫자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좀 어려워서 그거는 나중에 할 거고. 자, 쌤, 근데요, 문제를 보니까 어디 뭐 거쳐서 가라 이런 말이 많던데, 그럼 어떻게 풉니까? 보세요. 자, A에서 B, C를 갈 거야.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게 아니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거야.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하면, 자,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여기의 경우의 수와 여기의 경우의 수를 숫자 쓰기로 따로따로 구한 다음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모든 경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항상 어디에서 어디 지점까지 몇 개, 어디 지점에서 어디 지점까지 몇 개, 그리고 뭐해? 곱의 법칙 써서 곱해버리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거, 방금 숫자 쓰기 하면 1, 1, 1, 1, 2, 3, 3, 6가지. 그래서 6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6부터 여기까지 또 새로 신경을 쓰느냐? No. 다시 리셋. 0이야, 0. 그러면 1, 1, 1, 2, 3이니까 3가지에서 18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에서 한번 숫자 쓰기, 여기에서 한번 숫자 쓰기를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곱해주면 정답인 거야. 이해됐니? 안 됐니?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최단 경로를 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30분. 그러면 다빈인에서 연수에 들렸다 학교로 가야 돼. 너무 쉽죠? 숫자 쓰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곱해야지. 곱한 거야? 그렇지.
최단 경로가 제일 중요한 말이야. 최단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지. 최단 경로가 아닌 길까지 추가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우리가 풀고 있는 몇 번 문제야? 30 몇 번이냐? 너 틀렸지? 몇 번이야? 37번 문제를 풀 때 A에서 B 거쳐서 D로 가는 경우랑 A에서 C 거쳐서 D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만 하면 돼. A에서 B 거치고 다시 C 거치고 D로 가는 거는 최단 거리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 B, D 요거 하나 구하고 A, C, D 또 하나 구해서 더해주면 정답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맞았어. 둘 다 맞았어? 놀고 있었어? 혹시 뭐 틀린 친구들은 이따가 잘 고쳐보시고 안 되면은 쌤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방법만 오늘 배워가는 거야.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이렇게 한다라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고 이 방법대로 문제를 좀 풀다가 어렵게 나오는 거나 응용되는 문제들은 쌤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기본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유형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유형은 이제 수용도 유형인데요. 수용도가 뭘까요? 수는 숫자고요. 형은 그 형태 형자예요. 형태. 숫자로 형태를 만들어서 그린 그림도자입니다. 수형도입니다.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수형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쌤이 앞으로 거의 수형도로 풀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다 수형도. 자, 그럼 그 수형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숫자가 1과 2와 3이 있어요. 그러면 저 세 사람한테 이 숫자 세 개를 나눠주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녀를 쓰면 되게 편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근데 뭐 수녀를 아직 안 배운 상황이니까 A하고 B하고 C가 1과 2와 3을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 가질 수 있죠. 그쵸? 근데 A가 2를 가질 수도 있잖아. A가 3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치? 모든 경우를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숫자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 A가 1을 가졌다면 2하고 3이 남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주는 거예요. B가 2를 가질 수도 있고 3을 가질 수도 있네. 그 다음 마지막 C는 1, A가 1, B가 2니까 얘는 3을 가져야 하고 A가 1, B가 3이니까 얘는 2를 가져야 하네. 이런 그림을 수형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그림 수형도다. 숫자가 써져 있고 가지로 그려져 있는 이런 게 수형. A가 2를 가졌다면 1 또는 3을 가질 수 있어요. B는 2일이면 얘는 3이요, 2, 3이면 얘는 1입니다.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2고 얘는 1이다.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에서 6개의 답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수용도 방법입니다. 자, 혹시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시면 끄덕끄덕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제 모자를 쓰고 들어왔어요. 세 사람 여기 가만히. 모자를 쓰고. 근데 모자에 자기 그 네임이 달려 있어요. A, B, C 이렇게.
그러니까 A는 A 모자를 쓰고 들어왔고 B는 B 모자를 쓰고 들어왔고 C는 C 모자를 쓰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실내에 오니까 모자를 벗었어요. 왜 모자를 안 벗니 니네 둘은? 실내에 들어가서 모자를 벗어야지. 모자를 벗어서 모자 머리에다 걸어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나갔는데 자기 자신의 모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가나 봐. 각기 다른 모자. 그럴 수 있잖아.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라고? 내 모자가 아닌 걸 쓰고 나가야 돼. 내 모자 아닌 거. 자, 그러면 A는 A 모자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B 모자를 쓰거나 C 모자를 써야 되겠지. 그럼 A가 B를 썼다 치자. 그럼 B가 쓸 수 있는 거는 A 또는 C겠네. 그러면 만약에 A가 B를 쓰고 B가 A를 쓰면 C는 C를 써야 되는데 이러면 마저 틀려? 이러면 틀려. A가 B를 쓰고 B가 C를 쓰면 C는 A를 쓰면 되네. 요거는 가능. 이해해 무슨 말인지? 그러면 C, A, B, B, A인데 요게 안 되죠. 왜? B가 B를 썼으니까. 따라서 몇 개만 답이야? 2개. 내가 내 모자를 쓰지 않고 나가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풀어가야 될 때 수용도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였지만 2가지를 줄어들었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빈 공간을 찾으세요. 빈 공간 좀 찾으세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한 장 좀 넘겨볼까? 오른쪽. 거기 넓죠? 거기 쌤 일부러 넓게 놔. 17페이지에다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니네가 뭘 할 거냐면 4명으로 늘릴 거예요. 자, 4명. 이게 제일 중요해. 별표 치고. 자, 4명이 들어왔어. 자기 모자 쓰고 들어왔어. 오케이? 근데 나갈 때는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요? 방금처럼 저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 수용도를 그려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일일이 여러분들이 해보십니다. 자, 처음만 좀 잡아드릴게. 자, A는 일단 B를 쓰거나 C를 쓰거나 D를 써야 되겠지. 자기 걸 못 쓰니까. 자, 그리고 B는 A를 쓸 수 있고 C를 쓸 수도 있고 D를 쓸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제 B, A 썼으니까 C, D가 남았는데 C는 C를 못 쓰니까 D, C밖에 안 돼. 이해됐니? B, C 썼으면 뭐가 나왔어? A, D 남았지. 근데 D는 D를 못 쓰니까 얘가 A를 써야 되고 얘는 D를 써야 돼. 맞니? B, D를 써먹었으니까 A, C가 남았는데 C는 C를 못 쓰니까 A 쓰고 C 써야 된다니. 여기서 3개 나옵니다. 팩트예요. 나머지 2가지 경우는 얘네가 스스로 수용도 그려가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개수는 외우셔야 돼요. 4명일 때 외우셔야 돼. 3명일 땐 2개고요. 4명일 땐 몇 가지일까? 외우셔요. 시작. 직접 써보면서 확인하셔야 돼. 보고 있어요, 선생님. 잠깐 물 한 잔만 떠올게. 밥 나온 사람 좀 보라. 좀 보라. 네.
하나 잘 찾아봐. 하나가 안 되지. 자, 손 뿌라. 자, 손 뿌라. 다 맞은치고 38번 풀어보시면 돼요. 놀지 마시고. 다 맞은치고 38번 풀어보시면 돼요. 다 손가락.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답 9개입니다. 네, 잘 찾아보시고요. 빨간 펜 드시고요. 이것들이 그냥 시간이 막 남아도는 줄 빨리빨리 좀 해. 녀석이라 그냥. 여기에 완전순열이라고 써. 완전순열. 쌤은 이걸 좀 쉬운 말로 모자 바꾸기라고 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외워. 2명일 때는 한 가지밖에 안 나와. 1명일 때 아예 안 나와. 3명일 때 2개. 4명일 때. 아니, 수영도도 지금 안 돼, 못해. 아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 아니냐. 맞는지 틀린지 그 점검하는 건데, 그거를 못 찾아, 그거를. 선생님 잔소리를 해야 돼, 이 새끼야. 그럼 뭐 이렇게 너무 놓고 풀면 그렇게 돼. 집중해서 풀어야지. 겹치는 건 못 찾아, 이거를? 한 개, 2개, 9개야. 자, 5명까지는 그냥 암기는 해놔. 44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 나올 수 있어. 38번. 4명의 요리사에 자신 있는 요리 한 가지씩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각 요리를 바꿔 시식을 하기로 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요리는 자신이 먹지 않을 때 똑같은 내용이야, 멘트가. 요리를 바꿔보는 경우에서 9가지야. 끝. 됐니? 39번. 5명의 사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모자 5개가 가정안에 걸려 있다. 선생님 5명 나오는데요? 잘 읽어봐. 5명이 한 명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모자를 쓰고, 아하, 한 명은 자기가 쓰는 거야. 한 명은 자기가 써. 또 A가 쓸 수도 있고, B가 쓸 수도 있고, C가 쓸 수도 있고, D가 쓸 수도 있고, E가 쓸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엇갈려서 써야 된다고. 몇 가지야? 9가지라고 그냥. 45가지. 보세요.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려. 이놈 새끼야. 유나 왜 한참 걸려, 왜 이거? 노가다를 일일이 찾는 것도 못하면 어떡해, 지금. 속상하네, 진짜. 답은 45가지. 40번. 5명의 학생이 조로록 있는데 한 명은 자기 자신 이름을 적여. 똑같은 거잖아. 45가 답이 그냥. 할 게 없다고. 이 문제는 딱 이 4명만 잘 외워놓으면 돼. 알겠니? 넘어갑니다. 잔소리 좀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려가 일일이 찾아주시면 돼요. 정신을 어디다 팔고 지금 풀길래 그거 하나를 못 찾아가지고 생각해보니 잔소리 들어. 자, 마지막 요인입니다. 자, 이제 색칠하기야. 역시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해. 아까 그거 이어서 그 넓은 공간 좀 펴볼래? 이제 쌤이 너희들 보면 정신 안 차리고 그런 거는 하나도 몰라. 하나도. 집중해서 좀 들어. 쌤이 니네가 최대한 쌤이 화토에서 쌤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진도가 좀 늦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 때문에 진도가 늦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 잘하고 있는 친구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지.
정신 집중해서 잘 들어. 응? 자기 스스로를 높여. 왜 자꾸 깔아앉아? 높여야지. 응? 아,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 이거 해볼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의미를 갖고. 쳐다봐. 알았어? 할 수 있다. 자, 색칠하기야. 자, 빈 공간 좀 넓게. 좀 쓸 게 많아.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칠하냐면 옆에 이렇게 이웃하는 것들은 같은 색깔로 안 칠할 거야. 조건이 다 그래. 얘랑 얘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얘랑 얘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고 얘랑 얘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얘랑 얘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눈에 힘줘. 한소 눈에 힘줘. 지금 오늘 태도 별로 안 좋아. 막 힘주고서 열심히 해야 돼. 얘랑 얘도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런데 B하고 D는 어때요? B하고 D는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색으로 칠해도 괜찮아. 색칠하기 문제는 대부분 다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접한다, 인접하는 영역이다, 뭐 이웃하는 영역이다에 정의가 좀 필요해. 어떤 게 이웃하는 거고 어떤 게 이웃하지 않는 건지 정의가 좀 필요해. 인접한다, 이웃한다는 자 선을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웃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이웃하는 게 아니야. 얘는 점을 공유하고 있거든. 그래서 얘는 맞다고 얘는 아니다야. 이거 두 개만 딱 적어. 그래서 이웃하는 곳과 이웃하지 않는 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해. 그래서 이웃하는 곳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 이웃하지 않는 거는 같은 색으로 칠해도 돼. 문제는 무조건 그렇게 나와.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칠해보자. 일단 선생님 돌려치기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A하고 B가 있어. 두 가지 색으로 칠하는 데. 그럼 A 몇 개 칠할 수 있지? 두 가지. 그럼 A에 내가 칠했던 색깔을 B에는 못 칠하니까 한 가지. 두 가지가 좋다. 자, 세 개의 영역에 세 가지 색으로 색을 칠하겠대. 그럼 이제 가장 넓어 보이는 A 먼저 칠하는 거야.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거부터 칠해주는 거야. 3, A가 3. 그럼 B는 이거 이제 이웃하고 있잖아.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둘. 그럼 이제 C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 C는 A랑도 이웃하고 있고 B랑도 이웃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칠할 수 있겠지. 돌려서 숫자를 쓰면 된다 해서 돌려치기. 자, 얘를 네 가지 색깔로 칠할 거야. 이거 다 썼니? 자, 이제 돌려치기 한번 해볼게. 자, A에 네 가지 색깔 칠할 수 있겠지. B는 이거 못 칠하니까 세 가지 맞니? C는 얘랑도 이웃하고 얘랑도 이웃하잖아. 그러면 두 가지 맞지? 됐니? 자, D는 얘랑 이웃하는 거, 얘랑 이웃하는 거 맞지? 근데 얘랑은 이웃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여기 썼던 색을 한 번 더 칠해도 되지? 요게 돌려치기. 이해되니? 네 이해되니? 되니?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쳐다봐라. 네 가지 색이야. A에다가 4라고 썼어. 자, B에다가 3이라고 썼어. 문제 있니? 문제 없지? 자, 이제 C를 먼저 칠할 거야. C.
돌려서 칠한다고 해서 돌려치기야. 이렇게 돌려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돌려치기. 한쪽 방향을 돌면서 칠하는 거야, 돌려치기는. 그럼 내가 얘 칠하고 얘를 칠지. 그럼 얘를 칠하면 이건 돌려치기가 아니야. 돌려치기는 이렇게 치는 거야. 이제 C를 칠해야 돼, 그치? C 몇 가지야, 항상? 그렇지. 얘랑 얘는 점을 공유하잖아. 이웃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색깔을 여기다 또 칠해도 된다, 안 된다? 또 칠해도 된다, 야. 그래서 3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D는 몇 가지 색깔일까? 두 가지. 또, 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D는 성우가 두 가지래. 다 동의해? 두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야? 두 가지야? 대답해봐. 뭐야 이거 방학 때 뭐 하는 거야 이런 새끼들. 두 가지야? 두 가지야? 황소는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놈 새끼. 세 가지일 수도 있잖아. 얘랑 얘랑 같은 색 칠할 수 있다면서요. 여기 이게 3이 된 이유가 얘랑 얘랑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때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야? 세 가지를 칠할 수도 있잖아. 그치? 두 가지가 답일 수도 있지만 세 가지가 답일 수도 있는 거야.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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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발생. 돌려치기가 안 돼. 돌려치기 방법으로 되지가 않는다고 얘는. 선생님 여기 2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3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2.5 가죠 뭐. 내고해서 그냥 이쪽으로 갑시다. 수학 이렇게 해도 돼? 미안하게도 셋 다 답이 아니야. 잘 들어보니까 시험에는 이 문제가 나온다. 돌려치기로 나오는 거는 개 쉬운 거야. 돌려치기로 나오는 건 그 학교 수준이 낮은 거라고요. 절대 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나와. 다 틀렸다고 지금. 이놈 새끼다 이놈. 어? 방학 때 안 들었어? 너는 내가 해줬잖아 이 개놈 새끼야. 어? 아 환장하면 돌려치기로 안 되는 문제가 존재. 그럼 그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렇죠. 분류해서 풀어야 돼.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얘가 다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답이. 따라서 분류를 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A랑 C랑 같은 경우와 A, C가 다른 경우로 분류해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얘들아 그냥 색칠하기 문제는 다 분류해서 푼다 이렇게 외워놔도 돼. 이거는 연습 문제야. 그냥 쉬운 문제들. 쉬운 문제는 있어 맞풀이도 있어. 그럼 그냥 돌려치기로 풀다 보면 답이 다 나와. 굳이 그런 거까지 다 분류할 필요는 없어. 근데 어느 선을 넘어간 응용 문제들은 다 분류해. 이번 시험에는 뭐다? 분류가 나온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A랑 C랑 같다라고 하고 한번 색칠을 해보자. 네 가지 색이야. 그럼 일단 여기하고 여기를 같은 색으로 칠하라는 뜻이지 이거는. 그러면 4야 4. 네 개 중에 색 하나 골라서 같이 칠하면 됩니다. 봐. B에는 그러면 얘랑 얘랑 이웃하니까 이 색깔은 못 칠해. 그러면 세 가지. D에는 얘랑 얘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이 색깔은 못 칠하지만 이 색깔은 또 칠해도 돼. 그래서 곱하기 3. 됐니? 이게 4가 뭐라고? A, C에 칠하는 거고 얘는 D에 칠하는 거고 얘는 D에 칠하는 거고. 이해됐니? 성호만 이해하면 된다. 자 이번에 A랑 C랑 다른 경우야. 그러면 여기를 노란색으로 했으면 여기를 뭐 빨간색으로 칠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럼 몇 가지일까? 4 곱하기 3이. 이거는 A, 이거는 C. 다른 걸로 칠해야 돼. 또 이제 두 가지 색깔이 다 달라. 두 개가 달라. 그럼 B에 몇 개 칠할 수 있어? 2. D도 2. 이렇게 풀어야 돼. 틀이 다르다고 틀 자체가. 생각하는 틀이 달라. 36 40 답은 84야.
자, 한번 해보자, 진짜. 아이, 쎄. 그냥 돌려치고 대충 하면 되잖아. 4, 3, 3, 2. 72 나오네. 답이야? 아니네. 그럼 4, 3, 3, 3. 얼마야? 108. 답이야? 아니네. 내고 2.5. 2.5 하면 90. 아니네. 다 틀리잖아. 틀리게 돼 있다고. 돌려치기만 알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됐어, 진짜? 31번. 자, 쌤, 어떤 걸 돌려치고 어떤 게 분류입니까? 무조건 분류를 하면 어렵다고 했어? 봐봐,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색깔이래? 5가지 색깔로 돼 있지. 얘가 5지, 5. 4지. 3이지. 얘랑 색깔 같아, 달라? 다르지, 얘 몇이야? 자명하지. 이런 거는 분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다시 일로 4, 3 썼는데 얘랑 같을 때는 3 쓰고 얘랑 다를 때는 2 쓰잖아. 이런 경우에 분류를 하는 거야. 이해하니? 이해하니? 돌려치기를 하다가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분류를 해야 된다. 지금 같은 경우 케이스를 분류할 필요 없잖아. 얘랑 다른 게 자명하잖아. 그럼 얘는 얘랑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가 확정됐잖아. 얘가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다면 얘가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겠지. 그럴 때 분류를 해야 돼. 둘 다 알고 있어야 편해. 야, 무조건 분류를 하잖아? 그러면 영역이 많아졌을 때 너무 많아, 케이스가. 다 분류해서 보면. 그래서 정답은 5, 4, 20, 3, 3, 5, 9. 180이 정답이고. 32번 같은 경우도 이거 분류해서 풀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봐봐. A에 몇 가지? 5가지, 오케이? B에 4가지, 오케이? 3가지, 오케이? 얘는 몇 가지? 얘 몇 가지? 얘 몇 가지야? 대답해라. 3개. 여기는? 몇 개야? 참여하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게 돌려치기 되는 거야. 우리가 중간에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안 해. 한 번도 안 하잖아. 돌려치다 보면 여기 몇 개, 얘랑 무조건 달라. 몇 개 딱 되면 돌려치기 끝내는 거야. 27 곱하기 540. 맞아. 33번은 니네가 집에 가서 하고. 이런 게 없네? 대표적인 예제가 없어졌다. 34번은 대표 예제가 아니고. 자, 이 문제 하나.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예제를 쓰고 이 문제 외우고 있어야 돼. 별표 치고. 자, 따라와봐. 여기 와봐. 여기가 5가지 색이야. 자, 한번 봐봐. 여기 봐라, 쳐다봐라. 이따 쓰고 쳐다봐. 여기 5가지 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4라고 쓰겠지. 여기 3 확실하지? 여기는 얘랑만 인접하고 얘랑 인접 안 하잖아. 그럼 여기도 3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여기에 쓸 때 얘는 무조건 다른데 얘도 다른데 얘랑 다르면 2라고 써야 되고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같으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3이라고 써야 되지? 그럼 여기 2라고 쓸 거야? 3이라고 쓸 거야? 분류할 거야? 분류해야 돼. 다시 설명할게. 여기 3이라고 쓴 이유는 얘랑 같은 색을 또 써도 되기 때문에 3이라고 쓴 거야. 그럼 이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지. 얘네 둘은 같을 수도 있지. 분류를 해야 된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류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 풀었던 것처럼 돌려치기로 되는 문제도 있다 없다? 있다. 실제 시험에는 돌려치기 안 나와. 그럼 다 분류해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어디랑 같을 때랑 어디랑 다를 때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분류해. 1번 B하고 D가 같을 때, 2번 B하고 D가 다를 때. 분류가 확정이 되잖아? 그럼 돌려치기가 안 되는 거야.
분류가 확정이 됐지? 그럼 돌려치기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A에 5가지 칠하는 건 이해됐니? 그 다음에 B하고 D를 같은 색으로 칠할 거 아니야? 근데 얘 A에 칠했던 건 못 칠하니까 4라고 칠하는 거야. B, D에 동시에 칠하는 거야. 그럼 이 색깔과 이 색깔을 같아 지금. 즉 같아. 그러면 C에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색깔이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3이라고 쓸 수 있고 B에도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끄덕끄덕 이해되면 끄덕끄덕. 그럼 B하고 D가 다르다고 해보자. 그러면 A는 똑같아 5야. B부터 칠해. B는 4겠지. 그 다음 D를 칠해. D는 3일 거라고. 왜요 선생님? B하고 D가 지금 다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푸는 거야. 결정을 하고 푸는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색깔들 다 같아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C하고 E에 몇 개씩밖에 못 칠해. 쌤 왜 돌려서 안 칠어? 막 여기 뒤죽박죽 칠해요? 돌려치기가 안 된다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분류해서 순서대로 칠해 가는데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칠해 가는데 가운데부터 처리를 해 간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필기하시고요. 이제 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어렵습니다. 색칠하기가. 지호가 색칠하기 잘한다고 했는데 선생님 봤을 때 분명히 여기서 걸렸을걸? 너도 틀렸을걸 저거? 맨 마지막 거? 시험에 나오는 건 저거야. 또 하나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야. 알겠지? 그 외의 것들은 분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좀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면서 확인하셔야 돼. 제발 나한테 이거 물어보지 마. 언제 돌려치기하고 언제 분류해요? 라고 물어보지 마. 그냥 다 분류해서